며칠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어떤 멋진 남자 배우가 자신의 무좀을 고백하면서 발을 공개하기 좀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무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창피한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가려움과 함께 여러 불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좀에 대해서 한익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에만 무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엔 여성들 하이힐이나 스타킹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더 무좀이 생긴다고 하는데 무좀 어떤 질환인가요? 없어요? 무좀? 저는 없죠. 검사해볼까요? 무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피부는 이제 여러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피부라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상품으로 치면 포장재랑 똑같은 겁니다. 내용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우리가 스티로폼 넣고 박스 넣고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그 표피가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 피부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 표피는 다시 또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그 표피의 가장 바깥쪽이 각질층이에요. 네. 네. 지금 제 손바닥에 보면 이렇게 각질이 되게 두텁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각질이 두터워지거든요. 네. 이 각질이란 건 뭐냐면 죽은 세포 덩어리인데 피부를 보호하는 제1차 장벽이에요. 죽은 세포니까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만지면 거칠죠. 그게 이제 부위별로 두께가 다르죠. 손등이 각질이 많겠어요? 손바닥이 많겠어요? 손바닥? 바닥이 많죠. 네. 발등이 많겠어요? 발바닥이 많겠어요? 바닥이 많죠. 이런 식으로 마찰이 많고 압력이 가해지고 체중이 실리는 부분에는 각질이 두텁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쪽은 각질이 두터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각질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거기에 곰팡이가 잘 자라요. 단백질이 이제 영양물질이니까 그것만 긁어먹고 사는 곰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각질에 기생을 하는 게 그게 무좀이에요. 그래서 발에 좀 많이 생기고. 그렇죠. 곰팡이가 각질에 기생하는 거예요. 아주 피부 표면에만 생기는 병이죠. 근데 이 곰팡이의 특징이 사람 각질만 갉아먹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잘 자라려면 조건이 뭐예요? 온도가 습하고. 높아야 되고 습해야 돼요. 고온 다습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고온 다습한 데가 제일 어디예요? 발. 신발을 신는 인간한테만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네요. 여자들이 내가 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그렇네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비위생적으로 스타킹이라는 아주 나일론을 신고 다녀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땀이 흡수될 데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좀이라 그러면 이게 좀 병명 같은데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곰팡이 핀 거예요. 우리 몸에 곰팡이가 피부 관리를 있다. 잘못해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면 좀 충격이 가나요? 그렇네요. 그게 와닿네요. 곰팡이라고 하시니까. 이 접촉성 피부염이란 게 있고 또 농포선 건선과 증상이 또 비슷해요. 무좀이.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제 발에 생기는 걸 우리가 무좀이라 그러니까 이제 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발에 무좀이 생기면 모양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흔한 게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생긴다 그래서 지간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특징이 뭐냐면 벗겨지면서 약간 갈라지는 가장 흔한 무좀의 형태입니다.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새끼발가락 쪽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예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은 이게 많이 벌어지죠. 새끼발가락을 옆으로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만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잘 생겨요. 신발도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쪽이 딱 누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간형이 제일 흔하고 두 번째 생기는 무좀의 형태가 발바닥이 오목한 부분에 물집처럼 생기면서 벗겨지는 무좀이 있어요. 그게 수포형이라 그래요. 제일 가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 발 뒤꿈치 부분이 각질이 많아지면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걸 전부 다 그렇죠. 각질이 많아졌다 그러고선 전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긁고 뭐 바르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각질 세포들 속에는 다 곰팡이 감염이 돼 있겠죠. 그래서 수포형으로 생기면 그게 농포선 건선이랑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질이 벗겨지는 상황이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감별을 해야 돼요. 몇 가지는 감별해야 되는데 그 감별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전문의가. 피부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환자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환자가 뭐냐면
환자가 와요, 이렇게. 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무좀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복장이 아주 골 때립니다. 검정색 팬티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부츠 신고 와요. 보여주기가. 그래서 무좀인가요? 예, 좋아요. 또 봐야 되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난감한 거죠. 그러게요. 예, 방을 비켜주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는데 어. 적어도 발바닥에 병변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좀 편안하게 네네. 스타킹도 좀 안 신고 양말 네. 신고 오든지 네네. 신발도 좀 쉬운 신발을 신고 와야지 네네네. 완전 무장해제 시켜야 되는 복장을 갖고 와가지고선 발에 본인 생각으로는 발에 뭐가 생기면 무좀이다. 네, 나한테 네. 무좀약 처방해달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몇 보셔야 가지 되니까. 질환을 감별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파야 진단을 하죠. 맞아요. 근데 검정색 스타킹 부츠 신고 나한테 진단해달라 그러면 무슨 내가 그러게요. 투시한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이제 네. 발에 뭐가 있다 그러면 좀 편하게 보여줄 수 있게 네, 네. 복장을 입고 오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무좀의 원인이 아까 뭐 잠깐 들었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라고 들었는데 또 구체적인 요인은 또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습하고 온도가 높은 자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자들 브레이지어 라인, 네네. 남자들 팬티 입은 부위, 발 여기가 제일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곰팡이가 늘 있는데 네. 우리 몸의 면역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세포 면역이고 하나는 체액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체액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곰팡이는 세포 면역이 많이 담당을 해요. 네. 어찌됐든 면역이 좋으면 네네. 둘 다. 이제 쫓아낼 수가 있죠, 네, 곰팡이를. 네,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내 몸이 약해지면 제일 많이 약한 게 당뇨병. 네. 네. 당뇨라는 게 오래 앓다가 보면 면역이 떨어져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뭐 심한 스트레스 이런 면역이 떨어질 만한 일들이 있으면 곰팡이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전신 건강이 안 좋으면 네네. 무좀이 무좀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무좀 간지럽기만 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증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발 뒤꿈치에 생기는 각질 두터워지는 무좀은 전혀 증상이 없다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무좀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가렵다 그래서 반드시 무좀인 것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발에 무좀이 생겼을 때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뭐냐면 지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흔한 게 여기에 곰팡이가 감염이 돼서 각질층이 네. 곰팡이가 갉아먹었으니까 각질이 이제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전방에 철책이 구멍이 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는데 적의 침입을. 적의 침입이 쉽게 되는 거예요. 네네. 2차적으로 세균이 거길 뚫고 들어가요. 발에 또 고온 다습하니까 세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세균이 감염이 되면 이거 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세균이 임파선을 타고 쭉 올라가요. 다리에서 쭉 올라오면 다리가 시뻘개지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사타구니에 있는 가래토, 임파선이 커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 우리가 이제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세균성 질환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좀은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무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럼요. 예. 네. 그럼 이제 무좀 약도 뭐 이렇게 뭐 바른 연고, 크림 이런 게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런 건 네. 어떻게 뭘 선택해서 쓰면 되고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본인이 선택을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아, 네. 이제 감염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아. 줄 텐데 가급적이면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이 안전해요. 대개 무좀이라는 병 자체가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만 바르면 대개 뭐 각질이 두터워지는 무좀 말고 지간형이라든지 수포형의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만 약을 하루에 2번씩 네. 꼬박꼬박 바르면 2달이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만 발라도 병이 깨끗해져요. 네네네. 그러면 다 나았다 그러고 안 바르는 거예요. 아. 지간형이든 수포형이든 거기에 일단 무좀이 감염이 됐으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양말 신기 전에 약을 충분히 바르고 네. 양말 신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오면 비누로 닦고 다시 약 잔뜩 바르고 양말 하나 신고 주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2번씩 한 2달만 하면 각질이 완전히 그 무좀에 감염된 모든 각질이 다 떨어져 나오고 새 각질이 만드는 기간 내내 무좀 약이 발라져 있으니까 완치가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일주일 바르면 증상이 싹 없어져요. 되게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 나았다 그러고 안 바르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겉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엔 나은 것 같아도 한 2달 정도를 꾸준히 계속 발라줘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네. 그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발 뒤꿈치에 생기는 여성들한테 잘 생기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학박화형은 이 약을 발라도 약이 워낙 각질이 발 뒤꿈치는 네. 두터워요. 발바닥 일반적인 무보다 또 한 2~3배 두터워요. 네네네. 한 40층쯤 돼요. 오, 약을 발라도 거기까지 침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약 먹어야 돼요.
아, 각질은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예, 각질이 두터워지는 무좀의 경우라면 네. 먹는 약을 한 달, 오.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이제 무좀 보통 병원에 가는 분들은 사실 제 주변에는 잘 못 봤어요. 보통 쉽게 좀 생각하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바르시는데 꼭 내원을 하는 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무좀약은 처방약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약국에서 파는 약은 무좀약이 없는 거죠. 아, 근데 아빠 뭐 발바닥 사이에 뭐 이렇게 바르던데? 발가락. 발라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낫고 지금도 병을 갖고 계시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약들이 대부분 다 처방약이기 때문에 네. 그 약을 처방 없이 샀다 그러면 그 약이 아니거나 불법이거나 둘 중 하나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부좀 있으시면 꼭 내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치료법에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민간요법으로 어디서 본 게 뭐 식초에 발을 담그면 된다 네. 뭐 이러는 거 많이 들었어요. 효과가 있나요?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옛것에 대한 맹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네.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런 맹신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네. 과학이라는 거나 의학은 끊임없이 진보를 합니다. 그게 네, 네. 과학이죠. 네. 지금 우리가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옛날엔 텔레비 뭐였었어요? 브라운관 두께 이만한 거였었어요. 네. 큰 텔레비는 정말 벽에서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리고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딱 여기 텔레비 보고 있다 아빠가 야 채널 돌려 그러면 막내가 옆에 있는 보통 막내가 리모컨이- 쫓아가서 채널 돌리는 네, 로타리식 네, 네. 채널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옛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좋아지고 발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새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왜 무슨 양 얘기만 나오면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고 민간요법을 찾는지 그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식초를 갖고 발이 좋아진다. 옛날에 식초 발랐을 때는 뭐냐면 이 항진균제, 곰팡이를 죽이는 약이 나온 게 최근의 얘기예요. 항진균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의학사에서 길지 않아요. 한 50년 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무좀이 생기면 할 게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온갖 비방들이 나온 네, 거였죠. 맞아요. 식초에도 발담궈보고 금초산에도 하고 그다음에 KMNO4라 그래갖고 과망간성 칼륨이라는 보라색 나는 물약이 있어요. 그게 발을 담그는 분들도 있고 온갖 뭐 목초액에 발 담그는 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답하니까 네, 네. 이런저런 짓들을 해봤는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연구 인력이 투자될 만큼 여력이 생기고 급격하게 좋은 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뭐를 해요? 약 한 번 바르면 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잘 치료되는데 네. 식초도 막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을 하면 효과를 볼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각질 제거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지만 그 각질이 병든 각질만 벗기나요? 좋은 멀쩡한 각질. 정상 각질까지 다 벗기게 되니까 발이 퉁퉁 붓고 습진 생기고 난리가 나죠. 광화문에 간첩이 한 명이 나타났는데 거기다가 핵폭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해가 정상적인 쏙쏙 나라예요. 근데 간첩 나타났으니까 탱크 출동하고 그러면 지금 식초 바르고 하는 게 뭐냐면 광화문에 무좀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다 원자폭탄 들고 와가지고 네. 전응 죽여야 된다고 날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네. 발전된 의학을 좀 누리셔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얼마나 쉬워요. 뭐 약 네. 연고 처방받아서 집에서 하루에 2번 바르면 되는데 네, 너무 네. 어려워요. 부득이하게 좀 스타킹이나 구두를 많이 신어야 되는 여성들은 어떤 걸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욕 습관인데요. 네. 샤워하고 나오면 어디부터 닦아요? 수건 머리 닦으면서. 이렇게 하고 네. 얼굴 네. 이런 순서로 내려가는 쭉 거예요? 내려가서 발바닥을 사이사이 닦은 적 있나요? 없는 거 없어요. 네. 네. 그러니 무좀이 생기는 거예요. 어... 저는 샤워하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수건을 발바닥부터 닦아요.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얼굴에 물 왔다 갔다 해서 그 물기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 금방 마르죠. 금방 마르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딱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어떤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어버리면 대표적으로 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 데까지 습도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네. 나머지 부위는 대충 닦아도 되게 뭐 10분, 20분 안에 다 말라요. 근데 냅둬도 마르는 데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말리고 맞아요. 네. 한번 무심히 넘어가면 그 습기가 제거되지 않고 지속되는 공간은 대충 해요. 네. 그러니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목욕 문화가. 목욕탕 안에 그러면 조그마한 선풍기를 하나 두든지. 네네. 네. 그래서 말리고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빨리 나와갖고 방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말린 다음에 옷을 입든지. 네.
발도 매한가지입니다. 네. 네. 머리는 드라이 안 하셔도 되는데 발바닥은 드라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 드라이. 네. 네. 무좀이라는 거를 간단하게는 생각하셔도 돼요. 뭐 심각한 병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치유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각질이 두터운 무좀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좋고, 사타구리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 약 발라야 돼요. 증상 좋아지는 건 다 일주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완치가 아니라 각질 전체를 다 치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발바닥은 2달, 회원부는 한 달. 하루에 2번 약 바른다는 거, 잘 말린다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네. 무좀은 뭐 걱정할 게 없죠. 오늘은 무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인기 육아 프로그램에서 딸바보 추성훈 씨가 사랑이에게 충치가 옮을 수도 있다고 뽀뽀를 아주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들에게 옮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게 아니라 꼭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